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To be continued 했죠. 그래서 지금 To be continued 하러 바로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뭐 동생 스페셜 타임 가지면서 이런 선배가 좋더라. 해볼랬더니 이런 선배가 싫더라로 가서 결국은 상담소로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언니 상담소를 아예 그냥 엽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하던 얘기 이어서 하면서 동생들 리얼 뭐 고민이랄지 불만이랄지 뭐 이런저런 최근에 어떤 뭐 관심거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갔고요. 자, 언니 상담소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동생 1호와 김정은 위원장님 함께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왜 우리 동생 1호가 문득 그 사연이 생각이 나네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그게 우리 뭐였죠?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더라? 김정은 위원장님이 요즘 아이들이 다 공주 왕자처럼 자라서 그렇지. 집에서는 그렇게 자라는데 회사는 그만큼 안 변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3년 전이었나? 저희 팀에 신입 직원이 한 명 왔었어요. 완전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는데 처음이니까 사실 업무 잘 모르고 뭐 적응하는데 시간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직속 선배는 아니어가지고 뭐 막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후배가 선배들이 보기에. 그래서 뭐 다그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 신입 직원이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뭐 팀장님한테도 많이 혼나고 여기저기 막 튀니까. 네, 진짜 이제 그 마음 붙일 데가 없었나 봐요. 팀 내에서. 그래 그거 참 좋은 표현이에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지 세상에 하루는 부모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회사로. 조직이라는 게 사실 사람 하나 이렇게 뭐 쭈그리 만들고 바보 만드는 게 되게 쉽잖아요. 멀쩡한 그렇죠. 사람이 그게 또 반복되면 사람이 너무 이제 기죽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오셨어요. 네. 예, 조금 서프라이징하긴 하네요. 네. 깜짝 놀래.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직속 팀장이랑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또 팀장님도 어머님만 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님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팀장님께 면담 신청을 해서 팀장님도 굉장히 황당한 상태로 그 부모님과의 면담을 들어가셨는데 마치 학교의 학부모 상담인 것처럼 가서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은 이거였죠. 우리 딸 잘 자랐고 학교도 잘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맨날 구박을 당한다고 한다. 우리 딸이 대체 뭐가 문제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나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 네. 그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 직원은 네. 그분의 이제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그분은 그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거를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딴 데 그렇죠. 있었어요? 아니 같이 있었죠. 네. 같이. 네. 교무실에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보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따지 처음에는 뭐 좋게 시작했겠지만 이제 뭐 팀장님이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좀 뭐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세상에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아버님이 아니 뭐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 뭐 이러면서 팀장님한테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여기가 이제 직장이라는 거를 잠시 이제 프레임이 지금 그냥 교무실 상황인 거야. 프레임이 아니면 학원이거나 이게 직장이라는 걸 이제 그러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진짜 더 쇼킹했던 건 그 팀장님의 그 자녀분도 이제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대요. 내가 당신 딸 직장을 찾아가서 어머나, 약간 힘들게 내가 해볼 거라고 똑같이 겪어봐야 된다면서. 그렇죠. 좀 너무 좀 선을 상당히 많이 그거는 그런 발언. 저는 사실 좀 좋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초반에. 근데 좀 선을 그냥 많이 가셨네. 어떻게 끝났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전 직원이 이제 그날 하루 쇼크를 받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들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렇지. 그런 분위기가 조금 그렇지. 또 형성이 이런 됐어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일은 일이니까 또 약간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그 팀장님은 너무 쇼크를 받아서 이제 그 직원에게 약간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이해해요. 이게 본인 딴에는 뭐 이 상대방이 힘들어도 어쨌든 지금 뭐 인풋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괜히 난 여기다 이제 에너지 넣어봤자 내가 이제 부모님 또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터치를 안 해버리는 그렇죠. 거지.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그 쇼크였죠. 팀장님이 그 직원한테 하는 게 좀 과했었나요? 뭐 그 주변 부분이? 동료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약간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입인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신입 직원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하는 모습이 이제 없었어가지고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그 몇 번째 묻는 거니 이런 말들도 이제 들었고 메모하라고 했는데 메모해놓은 종이를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업무에 좀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장이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이게 좀 많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다그치고 뭐 혼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쓰는 약간 저만의 어떤 이제 뭐 그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게 드라마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에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 팀장님이 주인공이야라는 그 드라마와 우리 그 주변 동료 중에 한 명인 어떤 누구의 드라마 또는 이제 우리 그 힘들어했던 그 신입 직원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누가 주인공으로 이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그쵸. 굉장히 또 감정이입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주인공을 누구를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전 팀장님한테 할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는 너무나 이해가 가잖아. 그리고 한 번 이제 이게 기가 죽으니까 더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이잖아요. 직장이라는 데는 나를 그 몇 %까지 수용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거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일반 보통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와는 완전 다른 룰이 적용된다라는 거를 그 조직에 들어올 때 일단은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더라도 주인공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직장 드라마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면 이게 약간 어떤 뭐랄까 다른 형태의 드라마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제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만 안 하시고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직원이 풀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원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냐라든가 그랬으면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못해서 저는 집에 가서 이제 맨날 이제 하소연을 한 거지. 저는 그거를 못하면은 이제 이 사태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동료들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어요. 내가 뭐 힘들다라든가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든가 뭐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소연을 이제 뭐 한두 명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옆팀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그러니까 전혀 없었네. 정면 돌파를 좀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온실이 작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어쩌면 직장이죠. 왜냐하면 뭐 낙하산으로 꽂아줄 수까지는 있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오시는 거는. 근데 저는 이제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런 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회사라는 게 되게 낯설잖아요. 뭐 우리 엄마도 끝끝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고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런 전화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인데 그분이 그 친구가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대기업 공채가 다 됐는데도 이제 이 회사로 여기 오겠다고 왔는데. 하니까 그 엄마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내가 궁금해서 못 살겠고 내가 니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전화로 하다가 그럼 어머니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되게 기억에는 남아요. 아 이렇게까지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 친구는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되게 잘 나가요. 예. 돈 많이 지금 벌고. 그러니까 예. 이 회사에 직접 네. 대표님 회사에 지금 취업을 하신 네, 그러니까 거예요? 취업 전에 지금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가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에 취업을 했고, 네네네네. 인사팀으로 계시고 할 때. 계실 때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와서 보시고 아들이 간다는 진로를 허락을 했죠. 허락은 했지만 허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자기 주장을 부모님께 나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 소신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친구 이해를 소신은 못한 그거네. 있었으나 저 엄마 과하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집안에서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회사까지 왔고 그 친구가 직접 부모님을 이제 설득시키든 설명을 해가지고 알게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회사까지 온 거고 그런 그리고 저는 요즘 또 선생님들이 되게 곱게 자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딸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선생님 뒷담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못 견디고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 그리고 이제 울고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되게 좀 엄마들 생각하기엔 과하게 좀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을 보니까 너무 좀 일이 좀 이제 좀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을 좀 만나보고 오겠다. 왜냐면 이제 엄마들끼리는 막 선생님들 따지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안고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또 선생님 욕하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분도 이제 그 직장의 신입인 거지. 그쵸?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신입인 거지. 그 근데 학교라는 직장의 신입이신 이분이 거지. 너무 울고불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이 이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이라는 그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개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정말 또 대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딸이나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이네요. 아유 요즘 그 상황까지 있구나. 그런 상황이. 근데 아마도 곳곳에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럴 때 만약에 대표님이 팀장님이셨어요. 뭐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분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는 갔지만 몹시 기분 나빠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안심시키는 쪽으로. 안심시켜서 보내고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 남자 팀장님이셨죠. 여자 팀장님이셨어요. 네. 여자 팀장님 너무 당황하셨겠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개인으로 해코지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밝히고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심시키되 이제 그렇잖아요. 그 팀장님이 애가 취업을 할 정도면 그 팀장님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 오신 부모님들보다도 나이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갔다. 사실은 뭐 이제 상담이라는 게 지금 뭐 이제 이런 동료가 이제 또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이제 동료가 주변에 있는 게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또 경우도 이 친구야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뭐 그럴만하다라는 이제 컨센서스 하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또 이제 아까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조직이라는 데가 사람 하나 이렇게 진짜
멍 때리게 만드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 무슨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표현도 있던데 그냥 직장 내에서 어쨌든 이즈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뭔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잘난 애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좀 얄밉다든가 해가지고 쟤 좀 은따라 그러나 은근히 따시키는 거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저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을 미리 밝혀놓고 얘기를 할게요. 제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입 때 들어갔던 그쪽 부서에서 외국인들을 응대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 영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한둘 있었는데 저는 뭐 영어로 말하는 거나 그런 게 딱히 부담이 없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외국인 손님들을 거의 전담을 해서 하게 됐었어요. 신입인데. 네, 신입 주제에 이제 그걸 다 맡아서 하고 또 외국 손님들이 또 저한테만 찾아오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거래처에서 가장 거래처의 대표님 외국인 대표님하고도 저랑 너무 좀 좋은 친분 관계가 생겨가지고 되게 이제 또 잘못 미운 눈길로 보면 웃자라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나름 이제 신입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쟤 뭐야? 약간 이런 눈길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로서는 뭐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위아래가 대각선으로 다 보이는 지금 그런 때잖아요. 이런 나로서 신입이고 그 상황이야. 그러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랬으면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는 뭐 손님들을 마다할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제가 마음에 조금 더 여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그게 이게 내가 신입이니까 이래야 돼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주니어일 때는 주변에서 그거를 알려주거나 또는 이해해주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잖아. 뭐가 얄미운 요소인 건지를 알잖아. 요즘 친구들이 받아들일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교육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네가 앞에 나서라 이건가 그러면? 아니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인 줄 알고 앞에 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쁘게 제가 하는구나라고 바라보는 눈길이 오히려 언니들 마음을 더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 일을 한다고 뭐 월급이 더 많아진다거나 승진이 빨라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큰 조직은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수 있어. 이제 뭐 좀 두드러진다. 뭐 그러면 힘다. 좀 그럴 수 있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신입 때 좀 힘들었었다 그랬잖아요. 선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요인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 보니. 그렇지. 지금 이제 8년 차라고 하셨는데 8년 차 선배의 눈으로 만약에 지금 그런 신입 직원을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궁금하네. 그냥 조금 더 직설적으로 나보다 뭔가를 어떤 면에서 막 특출하게 잘하는 애가 등장해서 내가 잘 못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 뭐 여기 동생이로는 뭐든지 다 잘해서 그런 게 거의 없겠지만 근데 좀 얄미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그러면 얄미웠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그래 그런데 뭐 또 이런 것도 있네라고 이제 넘겨줄 줄 아는 이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게 이제 선배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면 50대가 보기엔 너무 좋고 40대가 보기에는 잘하는 조금 걱정이지만 30대 너무 짜증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세대별로. 그 동생 1호님은 지금은 뭐 고민하시거나 그런 일 없으세요?
8년 차면 되게 번뇌가 많을 때 아닌가? 그치, 뭐 번뇌의 시기죠, 그죠? 저는 여기서는 제가 지금 동생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에 제 바로 밑에 직속으로 5년 후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2년 차인가? 1년 반인가 그렇게 된 그런 친구가 와서 제가 이제 업무를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저의 고민은 나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젊꼰인가? 그런 생각을 일단은 나는 하고 있다라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뭐 자기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거 그거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 스타일로 사는 거야. 네, 근데 또 제가 그래서 세상에 제가 8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90년대생이 온다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랬어요. 그 저자도 요즘 새 책 냈던데 관종으로 하는 건가? 아예 그만두신 것 같던데.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능력 있는 젊은 분들이 책 쓰고 그냥 개인적인 활동하는 거를 굉장히 로망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브런치나 이런데 그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뭐라 그럴까? 요즘 들어서 가장 많아지는 직업의 형태가 하나는 저는 택배와 관련된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뭐 아르바이트로 하든 일시적으로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하시든 간에 이거랑 그리고 또 한 축이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남한테 터치 안 받으면서 나 혼자 뭔가를 컨텐츠적인 거를 하는 크리에이터로서 그래서 이게 뭐 트렌드고 어떤 흐름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뭐 조직이라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 이 조직의 불합리함,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거를 그냥 온몸으로 거부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사가 안 변하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안 키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저는 안 키우는 전제는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전화 위원장님 때는 우리도 상당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대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 오래 다니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또 나의 어떤 그 편안한 패턴이 돼버리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여자 친구들이 와서 뭐 육아나 결혼이나 이런 고민할 때 저는 길게 보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 너무 한심하고 그런데 짧게 보고 돈만 생각해라. 그냥 직장 생활은 돈을 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늙게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드는 과정인데 저는 그것도 편하고 돈도 벌고 이런 직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사실 조직 밖을 나가보면 알죠. 조직이 얼마나 내 쉘터가 되어주는지를 나가기 전에는 모르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 오면 저는 육아휴직도 이제 육아휴직 하고서는 좀 안 채워서 안 채우는 친구들 때문에 저는 곤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와서 채우고 또 아이 키우면서도 좀 다니고 그동안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또 고시기 넘기면 어린이집 보내고 그냥 내가 계속 일하는 것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남편이랑 저는 완전히 그 돈 버는 계정이 다른데요. 이게 주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다양한 예전에 비해서 점점 다양한 어떤 라이프의 형태, 또 일의 형태, 뭐 직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되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라는 전제 하에 다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서점에 가면 이제 무슨 자기계발서 그 바로 옆엔 또 위로와 관련된 어떤 왜 성공 옆에는 또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판대에 보면은 그거를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마치 그게 또 전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내가 진짜 나는 크리에이터로 살겠어. 조직밖에만 글을 쓰면 난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또 삶의 방 예를 들면 조직 안에서 뭐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 이런 게 또 폄하되거나 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위원장님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또 굉장히 큰 보람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방송을 듣는 우리 후배들은 어쨌든 뭐 이제 사회생활 어떤 형태든 사회생활 그러려면 이제 조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안에서 이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일 텐데 저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내가 해내가는 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걸로 고민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그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집에서 충분히 그 딸한테 의지가 되고 든든한 뒷배가 되면 됐지 넘치셔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하는 게 절대 저는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돈 받는다는 게. 근데 살면서 돈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들 요즘 파이어 얘기 들어보셨죠? 일찍 이제 돈 벌어서 은퇴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 리듬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사는 게 더 좀 즐겁지 않나. 그리고 건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받는 스트레스를 막 극복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그거를 중간중간 풀어가면서 리듬 타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 박자가 세네. 뭐 해. 그렇죠. 그리고 정말 뭐 살다 보니 맞는 말이 이 또한지가 아니라 뭐 내일의 해가 뜬다 이런 말들이 저는 진짜 좀 위로가 됐어요. 너무 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절한 것 같고 막 전투인 것 같고 전쟁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 저 동생 1호도 그럴 거예요. 또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에 또 내가 꽃을 피운 게 분명히 있고 그렇죠. 씨를 뿌린 게 있고 거기서 배운 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맞아요. 네, 그것도 또 복이다라는 거 그쵸.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담소가 좀 뭐 한두 가지 소재로 좀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댓글 좀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언니 상담소를 한번 이제 그때 한번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받아보고 우리 같이 또 동생들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뭐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같이 또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 또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전혀 다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이제 남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당장 때려쳐라, 꼭 다녀라까지 되게 다양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글을 읽고 또 라디오를 문득 듣다가 뭐 거기서 뭐 내가 한 줄에서 또 한 마디에서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것들이 내가 평소에 모르고 있었던 걸 이렇게 알려주네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었어. 그랬을 때 이걸 한번 딱 정렬해 주는 느낌? 그럼 이제 내가 판단을 하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한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방송이 진짜 언니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정답을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여전히 막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우리도 또 동생들한테 배우고 그쵸.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남동생도 한번 부르고 해가지고 또 다채로운 얘기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올챙이 쪽을 생각하는 개구리 진짜 언니들입니다. 네, 우리 동생들한테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클로징 멘트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